자, 출발하겠습니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구성된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자, DNA 언급됐고요. 자,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라고 할지라도 유전자 발현 양상은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후성 유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DNA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봤고, 자,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자, 다음 문장에 후성 유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 자, 보시죠. 후성 유전이란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없이, 자, DNA의 염기 서열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DNA 염기 서열은 변화가 없이 화학적인 변형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그쵸? 대표적인 예로는 DNA 메틸화, 히스톤의 아세틸화 등이 있다. 자, 그러면은 후성 유전은 지금 읽었던 내용 그대로 DNA 염기 서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두 가지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DNA 염기 서열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적인 변형이 있다. 그걸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요 두 가지.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설명되고 있는 그 사례들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자, 보시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DNA 메틸화는, 그쵸? DNA 메틸화에 대해서 이제 사례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위인 프로모터 내에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어서,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부착이요? 메틸기가 부착. 메틸기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붙었어요. 그럼으로써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되는 과정이다. 특정한 유전자가, 자, 전사가 억제는요,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 뜻이겠죠. 즉, 이 DNA 메틸화라고 하는 녀석은 메틸기가 붙어요. 결합돼요. 결합된 그 결과는 뭐예요? 특정한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자, 좀 더 봅시다. 이 과정은 주로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서열 CpG에서 일어나며 DNA 메틸화 효소, 자, 이제 약자죠. DNMT의 촉매 작용으로 촉진된다. 즉, 보세요. DNA 메틸화, 즉 메틸기가 결합해서 특정 유전자가 억제되는 것. 근데 이러한 과정이 DNA 메틸화 효소, 즉 DNMT의 촉매 작용으로 촉진된다. 효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DNA 메틸화 모든 과정을 DNMT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DNA 메틸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주는 특정한 효소가 있어. 그 효소의 이름이 DNMT. 근데 효소는 도와주는 촉매작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촉매작용을 해서 촉진된다. 뭐가 촉진된다? DNA의 메틸화가 촉진된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메틸화된 DNA는, 즉 메틸기가 부착되어 버린 DNA는 전사 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을 해서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그쵸? 유전자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차단하는, 차단 기능의 일종의 정지 신호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요. 자, 반면 전에까지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보시죠. 자,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후성 유전은 DNA 염기서열 변화가 없고요. 대신에 화학적인 변형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자, 그 사례 중에 첫 번째 DNA 메틸화, 자, 프로모터 내에 사이토신에다가 메틸기가 결합됩니다. 메틸기가 결합이 되면요, 특정 유전자 전사가 억제됩니다. 즉, 메틸기가 붙으면 억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좀 더요. 사이토신, 구아닌 인접한 그 서열, 즉 CpG에서 발생하고요. DNA 메틸화 효소, 즉 DNA 메틸화를 이제 촉진하는 이제 촉매 효소인 이 DNMT의 촉매 작용으로 촉진된다고 합니다. 즉
메틸화된, 메틸기가 결합되어 있는 DNA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사인자들의 결합 방해 구조를 형성합니다. 방해한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차단한다. 즉 정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메틸기가 붙으면 억제된다. 메틸기가 붙은 상태인 메틸화된 DNA는요. 즉 유전자 발현을 차단, 억제한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반면에부터 나오는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는 히스톤의 아세틸화입니다. 자, 히스톤의 아세틸화, 즉 전사를 촉진하는 화학적인 변형이다. 즉 우리 방금 전까지 봤었던 DNA의 메틸화는요. 메틸기가 붙었는데 그 결과는 차단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차단, 억제가 아니고 촉진입니다. 촉진. 촉진하는 결과를 내는 과정이에요. 자, 히스톤은 DNA에 감겨있는 단백질 구조체라고 합니다. 자, 감겨있다라고 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꼬리 부분의 라이신 잔기에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자, 아세틸화라고 했으니까 아세틸기가 결합하는 거예요.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붙으면 이 히스톤과 DNA 간의 상호작용이 느슨해진다. 자, 히스톤과 DNA 사이의 상호작용이 느슨해진다. 자, 앞에 설명했잖아요. 히스톤은 DNA에 감겨 있다고. 근데 감겨 있는 것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감고 있는 걸로 바뀌는 거죠. 뭐 때문에? 아세틸기가 결합되는 바람에, 즉 이는 마치 단단히 감겨져 있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이 비유를 참 너무 잘했네요. 전사인자들이 DNA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유전자 발현을 촉진한다. 이 실타래가 풀려요. 느슨해지면 그 사이로 접근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이 촉진된다 그 말이에요. 즉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아세틸기가 붙었기 때문에 아세틸화라고 하는데 그 결과는 유전자 발현의 억제가 아니고 촉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또 나오죠. 자, 또 다른 얘기 할 거예요. 역시나 히스톤과 이 아세틸과의 관계인데 이번에는 아세틸이 붙는 결합의 상태가 아니라 히스톤 탈아세틸화. 탈자가 붙었죠? 그러면은 아세틸이 떨어져 나간다 그 말이야. 즉 탈아세틸화 효소 HDAC라고 하는 이 녀석, 이 효소는 붙는 것을 도와주는 효소가 아니라 떨어지도록 만드는 효소예요. 그래서 라이신 잔기에서 아세틸기를 제거해서, 그쵸? 이 효소 때문에, HDAC 때문에 아세틸기가 제거되고요. DNA와 히스톤의 복합체 구조를 더욱더 느슨하게 할까요? 아니죠. 더 단단하게, 더욱더 조밀하게 만들고요. 이게 더욱더 느슨한 게 아니라 단단해지면은 촉진이 아니고 반대겠죠.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 그쵸? 그래서 지금 앞서 우리가 설명했었던 DNA 메틸화는 억제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톤의 아세틸화, 아세틸기가 붙었을 때에는 촉진, 그 다음에 아세틸이 떨어져 나가면은 반대적인 상황, 즉 유전자 발현의 억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 과정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논리적인 그 결과물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난다. 이 논리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히스톤의 아세틸화. 얘는 억제가 아니고 전사를 촉진하는 화학적인 변형인데 히스톤은요, DNA에 감겨있는 단백질 구조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히스톤의 꼬리, 라이신 장기에 뭐가 붙어요? 아세틸기가 붙어요. 그러면 얘가 붙으면은 히스톤과 DNA가 감겨있던 것이 이 실타래가 느슨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 촉진된다. 자, 근데 촉진되는 이 상황 말고 반대적인 상황이요. 아세틸기가 붙는 것이 아니라 탈아세틸화 효소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 즉, 약자로 HDAC가 이제 활성화되면요. 아세틸기가 제거됩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겠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DNA 메틸화, 그 다음에 히스톤의 아세틸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또 내려갑시다.
근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DNA 메티라도 그렇고요. 히스토니 아세틸라도 그렇고요. 무엇에 대한 사례라고요? 후성 유전. 후성 유전. 자, 내려갑시다. 한편 다음부터. 한편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정상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 자,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종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암세포. 근데 이 암세포가 많아지지 않게끔 억제하는 유전자다 그 말이에요. 즉, 암세포가 더 많아지지 않게 누르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 즉,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세포의 분열을 조절하고 무제한의 증식을 방지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암세포의 증식을 조절시키고 무제한의 증식을 방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뜻이겠죠. 그러나 후성 유전적인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메커니즘이 어딘가 오류가 생기면요. 암세포를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후성 유전적인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DNA 메틸화가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히스톤에서 아세틸기가 제거되면, 자 보세요. DNA 메틸화가 과도하게 일어난다. 자, DNA 메틸화가 일어나는 게 뭐였어요? DNA 메틸화. 얘가 진행되면은 유전자 차단이잖아요. 그러면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돼야지 건강해지고 암세포를 차단하는데 그걸 막는 그 무기체계가 차단되는 거야. 그 무기체계가 멈춰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히스톤에서 아세틸기가 붙는 게 아니라 아세틸기가 제거되는 상황이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 아세틸기가 떨어지는 상황 여기 있네요. 아세틸기가 떨어지는 HDAC가 활성화돼서 아세틸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과물이 뭐였어요? 유전자 발현 억제. 역시나 유전자 발현이 차단된다. 유전자 발현이 억제된다. 즉 종양 억제 유전자가 이 무기체계가 억제된다. 차단된다. 그 뜻이에요. 암세포를 막을 길이 없다. 그 뜻이겠죠? 그러면 해당 유전자 전사가 억제된다. 그렇죠. 이러한 오류로 인해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면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나아가서 세포 또 하나 더 추가요.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되면 자 세포가 알아서 이때쯤 죽어줘야 돼. 근데 그거를 활성화가 아니고 비활성화. 안 죽어. 그래서 세포는 정상적인 수명을 다해도 사멸하지 않고 죽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게 된다. 암세포가 끊임없이 막 늘어나는 상황은 이 세포자살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다. 자, 여기까지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정상세포는 종양 억제 유전자의 활성화가 잘 돼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조절합니다. 무제한의 증식을 방지합니다. 자, 그런데 정상세포가 아닌, 즉 후성 유전적인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은 위에서 설명했던 이 보호 메커니즘이 붕괴됩니다. 예를 들어서 DNA 메틸화가 일어나든지 아세틸기가 제거되든지, 즉 DNA 메틸화, 다시 보시죠. DNA 메틸화, 이 상황의 결과물이 뭐예요? 유전자 발현의 차단. 또 아세틸기가 제거되는 상황이 뭐였어요? 유전자 발현 차단 억제. 즉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 발현의 억제 무기체계의 상실이죠. 또 하나 더,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무한 증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활동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요 내용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내려가시죠. 그러면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 암세포가 이제 증식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 암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치료하는지 이제 그 설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은. 기존의 항암제는, 그쵸?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 근데 기존의 항암제. 예전에 그 항암제는 주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성을 표적으로 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빠르게 분열하는. 뭔가 분열하는 속도가 아주 빨라. 그 특성을 표적.
근데 이 방법은요, 정상세포 중에서도 분열 속도가 빠른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포 분열이 속도가 겁나 빠르네?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확실하게 판단하지 않고 너무 분열 속도가 빠르니까 바로 손상 가하는 거죠. 표적 삼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도 손상이 가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후성 유전적인 오류를 교정하는 새로운 항암제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즉, 기존의 항암제는 분열 속도가 빠른 친구들만 골라서 한다고 했는데 정상세포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 그게 부작용이었어. 그래서 새로운 항암제는 어떻게 접근한다? 자, 빠르게 분열하는 친구를 표적 삼는 게 아니라 후성 유전적인 오류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항암 치료를 한다, 그 뜻이에요. 이 치료제는 후성 유전적인 메커니즘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후성 유전적인 항암제라 할 수 있는, 치료제라 할 수 있는 5-아자사이티딘과 읽기 어렵네요. 그 다음에 5-아자2-디옥시사이티딘 같은 이러한 약물은 어쨌든 이러한 약물, 저러한 약물, 즉 항암제. 근데 어떤 항암제? 후성 유전적인 항암제 약물들은 DNMT를 저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DNMT가 뭐였어요? 요거요. DNMT. 여기 있네요. DNMT, DNA 메티라 효소, DNA 메티라를 촉진시키는 효소예요. 그러면 DNA 메티라가 이제 쭉 진행되게끔 만드는 친구예요. 그러면 DNA 메티라 되면요, 뭐예요? 유전자 발현 차단이에요. 유전자 발현 차단.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해한다고요. DNMT를 계속 내보내는 게 아니라 DNMT를 저해시킨다고. 그러니까 자꾸 차단시키는 것을 못하게끔 반대급부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차단이 아니라 촉진시키려고 하겠죠?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DNMT의 활성화가 아니라 DNMT를 저해한다고 했으니까 유전자 발현의 억제가 아니고 유전자 발현의 촉진. 그래서 이 약물들은 종양 억제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에 과도하게 일어나는 메틸화를 제거함으로써 전사 기능을 회복, 그쵸? 결과적으로는 차단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거죠. 촉진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억제되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그쵸? 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다시 활성화되고 암세포의 성장이 저지됩니다. 자, 비슷한 케이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리노스타트요. 보리노스타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자, HDAC를 저해한대요. 자, HDAC 어디 썼나요? 여기 있네요. 자, 탈아세틸화 효소가 HDAC예요. 근데 얘가 들어가면 아세틸기가 떨어져. 그러면은 결과가 뭐예요? 유전자 발현이 억제야. 근데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억제당하고 차단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HDAC를 저해시킨대. HDAC가 저해되면요, 결과적으로 유전자 발현이 촉진되는 것처럼 되겠죠. 발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아세틸을 떨궈내는 게 아니죠. 계속 붙어있도록 유지시킴으로써 억제되어 있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킵니다. 그죠? 촉진이야, 결과적으로. 그 결과 암세포에서 세포자살 프로그램이 재가동돼서요, 암세포가 사멸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내용, 물론 제가 방금 전에 한 번씩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또 한 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보시죠. 항암제 얘기. 자, 기존의 항암제는요,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세포 중에서도 빠르게 분열하면요, 공격당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항암제가 나왔습니다. 후생 유전적인 메커니즘을 회복, 복원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후성 유전적인 항암제 친구들, 이 약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DNMT를 저해, 방해합니다. 근데 DNMT가 뭐였어요? 여기 있네요. DNMT, 즉 DNA 메티라를 촉진시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저해한대. 저해하게 되면은 유전자 발현의 차단이 아니라 유전자 발현의 회복이겠죠. 메틸화가 제거되는 거죠. 메틸화 상태를 방해하기 때문에 전사 기능의 회복, 억제, 차단이 아니라 반대, 즉 회복 또는 촉진입니다. 즉 종양 억제 유전자가 다시 활성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리노스타트는요, HDAC를 저해한대. HDAC는 뭐였어? 탈아세틸 효소. 아세틸기를 떨궈내서 결과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건데, 이 HDAC를 저해한다고 했으니까 반대 결과가 나오겠죠?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DNMT의 저해나 HDAC의 저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과는 똑같아요. 전사 기능의 회복, 종양 억제의 촉진 전부 다 활성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뭐의 활성화야? 종양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오는 거죠. 자, 또 내려갑시다. 암 발생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델인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돌연 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자,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돌연 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고 보았다. 즉, 돌연 변이가 뭐예요? 자, 위로 올라갈게요. 제일 처음에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 있죠.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DNA의 염기 서열에 변화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후성 유전 얘기를 좀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고 DNA 염기 서열에 변화가 생기는 거, 사실 이게 돌연변이거든요. DNA 염기 서열에 변화가 생기는 게 돌연변이야. 근데 돌연변이와 후성 유전은 그러면은 다른 얘기라는 소리죠?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려옵시다. 즉, 이와 같이 DNA 염기 서열에 변화가 생기는 돌연변이가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발생해야 암 종양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존의 설명 모델인 이중 적중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 모델은 망막 아세포종과 같은 유전성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죠. 하지만 후성 유전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쵸? 돌연변이 말고도 후성 유전학의 발전이 이제 이루어짐에 따라서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 훨씬 더 발전된, 훨씬 더 수정된 이론이 나옵니다. 자,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에서는 암 발생의 경로가 더욱더 다양해집니다. 즉, 두 대립의 유전자 둘 다 모두 다 돌연변이여야지만 종양이 생긴다라고 보는데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설이 생긴 거죠. 이에 따르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는 돌연변이가, 하나는 돌연변이, 나머지 다른 하나는 후성 유전적인 오류가 발생을 해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둘 다 두 개 중에서 두 대립 유전자 두 개 중에서 둘 다 돌연변이여야지 종양이 생긴다, 암에 걸린다라고 보았던 기존의 모델이 달라진 거야. 둘 다가 아니라 하나만 돌연변이고 다른 하나는 후성 유전적 오류가 발생을 해도 종양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요. 더 나아가서 두 대립 유전자 모두 다, 둘 다 모두 다 후성 유전적인 오류만 있어도, 돌연변이는 없이 후성 유전적인 오류만 있어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종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발견은 암의 발생 기전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함을 시사합니다. 후성 유전적인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가역적인 특성을 지니며, 가역이 뭐예요? 거꾸로 돌이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과정을 중간에서 변동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비가역은 뭘까요? 그러면요,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돌연변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돌연변이는 가역이 아니고 비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겠죠.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는 원래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후성 유전적인 약물은 일부 암종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암종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중 적중 모델부터 보시죠. 자, 기존의 누드슨 이중 적중 모델에 따르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 다 돌연변이여야지만 종양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 다 돌연변이가 아니라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에 따르면요, 암 발생 경로가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론인데, 자, 만약에 둘 중에서 하나만 돌연변이, 나머지 하나는 후성 유전적인 오류가 있어. 그래도 종양이 생겨. 또는요, 돌연변이의 요인이 없어. 돌연변이의 요인이 없이 둘 다 모두 다 후성 유전적인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종양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문제 들어갑시다. 자, 이제 문제 1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보시죠.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CpG의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면 전사인자들의 결합이 어려운 구조로 DNA가 변화한다. 자, 메틸기가 부착되는, 자, CpG의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결합되면, 자, 요 상황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여기죠, 여기요. 네. CpG의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결합되는 상황, 즉 DNA 메틸화요. 그러면 DNA 메틸화가 되면요, 보세요. DNA 메틸화가 진행이 되면은 전사인자들의 결합이 방해되는 구조래요. 결합이 방해되는 구조야.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 차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선지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사인자들의 결합이 어려운, 그쵸? 결합이 어려운이라고 하는 말, 그쵸? 이 말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요 상황으로 DNA가 변화한다. 선지 1번의 설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선지 2번이요. 자, HDAC의 활성이 높으면, 자, HDAC의 활성이 높아. 활성화됐어. HDAC도 보세요. 자, HDAC 얘가 활성화되면은 아세트기가 떨어져 나가. 그래서 유전자 발현이 억제된다. 그 뜻이에요. 아세트기가 떨어져 나가고 억제된다. 자, 그러면은 히스톤이 탈아세틸화 돼서 아세틸이 떨어져 나가니까 탈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DNA와 히스톤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된다. 자, 아세틸기가 떨어져 나가 그리고 나서 상호작용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세틸이 붙었을 때는 그 여파로 인해서 실타래가 느슨해져. 히스톤과 DNA의 결합이 느슨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HDAC가 들어가서 아세트기가 떨어지면요, 상호작용이 느슨한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거죠. 히스톤과 DNA가 아주 결합이 단단해지고 공고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선지 2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상호작용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말 맞는 말이죠. 느슨한 게 아니라 강화된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 3번이요. 5-아자사이티딘 계열의 약물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전사를 직접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를 방해하는 DNA 메틸화를 제거함으로써 DNA 메틸화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발현을 정상화한다. 요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후성 유전적인 항암제, 이게 이제 5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는 그 약물이에요. 그 약물이 어떻게 DNMT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즉 DNMT가 뭐였어? 요거잖아요. DNA 메틸화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메틸화를 떨궈내서 전사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 그쵸? 그러면요, 선지 3번의 설명, 그쵸? DNA 메틸화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발현을 정상화시킨다? 맞는 설명이죠. 자, 선지 4번 갑시다. 자, 보리노스타트. 자, 보리노스타트는 HDAC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자, 보리노스타트는 HDAC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보시죠. 보리노스타트 여기 있네요. HDAC를 저해한다. 여기까지는 지금 설명 그대로 왔죠. 그러면 얘가 저해돼서 그 결과 아세틸화를 그대로 유지, 아세틸이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서 종양 억제를 촉진한다. 자, 저해하는 방식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에 부착된 메틸기를 제거. 자, 보세요. 메틸기가 제거였나요? 메틸기가 제거가 아니고 메틸기도 아니야. 아세틸기가 결합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여기서 틀렸네. 아세틸기를 결합, 유지.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갖고 올게요. 이 부분이 틀렸는데 메틸기가 아니고 아세틸기. 아세틸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 설명이 틀렸어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죠. 5번 선지 봅시다. 누드슨의 이중적중 모델은 후성 유전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두 대립 유전자 모두의 후성 유전 오류만으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모델로 확장되었다. 자, 두 대립 유전자 모두 돌연변이 없이 모두 다 후성 유전의 오류일 때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 나왔었죠? 막판에? 예, 5번 설명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요. 자, 이제 2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2번 문제 보니까 기억하고 니은인데, 기억은 기존 항암제, 니은은 새로운 항암제, 요렇게였던 것 같아요. 써놓고 시작합시다. 자, 기억은 기존 항암제,
그 다음에 니은은 새로운 항암제. 자, 미리 한번 봅시다. 기존 항암제와 새로운 항암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기존 항암제는요,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상세포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새로운 항암제는요, 후성 유전적인 메커니즘을 회복, 복원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NMT를 저해하든지 HDAC를 저해하든지 해서 종양 억제 유전자를 다시금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더라. 네. 그러니까 기존 항암제는 이제 그 암세포를 직접 때리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항암제는요, 후성 유전적인 메커니즘 자체, 이 과정 자체를 복원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치료 방식이다. 그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설명이 올바른 거 찾는 겁니다. 자, 선지 1번이요. 자, 기억은 기존 항암제요. 기존 항암제는 세포 공격을 통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반면 여기 콤마 앞에까지는 설명이 문제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니은 새로운 항암제는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한다고요? 자, 종양 억제 유전자 암을 억제한다 그 말이야. 근데 암을 억제하는 좋은 친구를 억제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틀렸네. 억제라고 하는 말 틀렸어.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자, 기존 항암제는 돌연변이를 교정해서 유전자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자,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표적 삼는다라고 했지 돌연변이를 교정한다고는 돌연변이를 교정한다고는 하진 않았어요. 돌연변이 교정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이요. 자, 새로운 항암제는 유전자 발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니요. 결과적으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죠. 억제한다, 뭐 촉진한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라고 하는 말도 틀렸죠. 자, 어쨌든 2번 선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자, 기존의 항암제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통해서 되돌이킬 수 없는 계속 공격 일변도로만 가는 거야. 비가역적이다 라고 하는 말 문제 없습니다. 이러한 손상을 통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반면 여기까지는 말이 맞아. 후반 한번 봅시다. 니은은요. 새로운 항암제는 가역적인 변화를 통해 그쵸 가역적이다 그쵸 다시 그 예전 과정으로 돌아가서 메커니즘을 복원시킬 수 있어. 그래서 가역적인 변화를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뿐 세포 사멸을 유도하지 못한다? 왜 세포 사멸을 유도하지 못해요? 할 수 있죠. 보세요. 보리노 스타트, HD, AC 저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이 과정의 결과물이 뭐였어?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유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죠. 그래서 3번 선지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기존의 항암제는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해서 증식을 억제하는 반면 자, 암세포, 빠르게 분열한 암세포를 표적을 삼는다고 했지 분열하는 세세한 과정에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과정에 개입한다? 아닙니다. 벌써 여기서 틀렸고요. 또 새로운 항암제는 암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방식이 아니었죠. 예, 4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얘가 정답일 것 같은데 자 기존의 항암제는 분열의 속도가 비정상으로 빠른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렇죠. 빠른 세포를 표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단점이 있었잖아요. 정상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는 친구도 있는데 얘도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부작용이었어. 그 다음에 니은은요. 새로운 항암제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본래의 세포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방식을 취한다? 예, 문제 없네요. 5번이 정답이죠. 자, 3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가에 대한 이야기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가가 뭐였나요? 올라가 보자. 여기 있네요. 막판에 나오는 이 문장. 자, 후성 유전적인 오류는 돌연변이와 다르게 가역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돌연변이는 가역적이지가 않아. 비가역적이야. 하지만 후성 유전적인 오류는요. 가역적이죠. 그 이야기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자, 보시죠. 선지 1번이요. 자,
자, 후성 유전적인 변화는 DNA 염기 서열이 일시적으로 변형될 뿐. 자, 후성 유전의 특징은요. DNA 염기 서열과 관계가 있다 없다? DNA 염기 서열의 변화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후성 유전적인 변화는 우리 몸의 세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복구 효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아니죠. 그 다음에 선지 3번 후성 유전적인 변화는 DNA나 히스톤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을 일으켜서 유전자 전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억제만 있었나요? 촉진도 있었잖아. 또 틀렸어. 그 다음에 4번 선지 후성 유전적인 변화는 그 자체가 불안정한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안정화된 상태이다, 불안정화된 상태이다라고 하는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지문에 안 나오죠. 이거 알 수 없지. 어떻게 알아? 5번 선지 후성 유전적인 변화는 DNA 염기 서열의 유전적인 변이가 아닌, 그쵸? DNA 염기 서열의 변이가 생기는 거, 이거 뭐라고 해? 요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후성 유전적인 변화는 이러한 돌연변이가 아닌 메틸화나 아세틸화 같은 화학적인 변형이 발생하거나 또는 제거되는 과정이다. 그쵸? 이게 정답이죠. 5번. 자, 4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4번 문제. 자, 윗글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거 고르는 건데, 틀린 거 고르는 건데요. 네. 네, 발음이 꼬이네요. 자, 보기 보시죠. 악성 종양에는 암이네요. 암. 일반적으로 암 재발과 전이에 관여하는 암줄기세포가 존재합니다. 암줄기세포. 정상세포 아니에요. 나쁜 세포, 암의 줄기세포요. 근데 이 세포들은 강한 자기 재생 능력과 안 죽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손상이 가도 금방 재생을 해. 이게 훨씬 더 명확한 표현이겠네요. 그 다음에 또 약물을 배출하는 능력. 우리가 암을 죽이려고, 암세포를 죽이려고 약을 먹었어. 약물을 투입해서. 근데 약물을 막 얘가 뱉어내. 약물 배출 능력도 있어. 그래서 기존의 항암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내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약물을 배출하니까. 그리고 자기 재생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히스톤 메틸화가, 자, 히스톤의 메틸화라고 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지금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히스톤 메틸화. 이 녀석이 암줄기세포의 특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읽어봐야겠네요. 히스톤의 특정한 아미노산에 메틸기가 결합하는, 자, 메틸기가 결합, 붙어버리는 히스톤 메틸화 현상은 메틸기를 제거하는, 자, 제거하는 상황을 또 같이 곁들여 설명하려고 하네요. 메틸기가 떨어지는 효소라고 할 수 있는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에 의해서 정밀하게 조절된다. 예, 그래서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탈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약자로 HDM이라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 자세하게 설명 안 했어요. 그러나 일부 암줄기세포에서는 HDM이 뭐였어요? 메틸기를 제거하는 거. 근데 메틸기를 제거하는 HDM이 과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거, 또 제거, 자꾸 제거. 붙을 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 발현이 지속적으로 억제된다. 지금 읽었던 요 문장은 정리해야 될 것 같죠? 자, HDM, 즉 탈메틸화 효소 써봅시다. 탈메틸화 효소를 HDM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메커니즘을 보니까 얘가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 너무 많이 활성화돼. 자, 이렇게 쭉 화살표를 위로 치켜 올려서 과활성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종양 억제 유전자, 암을 억제시키는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억제된다 그 말이에요. 종양 억제 유전자가 결과적으로 억제된다. 그러면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억제되면요, 암이 활개치는 거죠. 요 상황이야. 따라서 HDM 저해제는요, HDM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저해제,
그러면은 저해제는 위에 이 메커니즘이랑 반대 상황이 펼쳐지겠죠. HDM의 저해제를 투입하게 되면요. 반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억제된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킴으로써 그쵸? 종양 억제 유전자, 즉 이러한 종양 억제 유전자를 억제가 아니라 회복시킴으로써 암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시키거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인다. 그쵸? 암이 활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암을 치료하고 암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메커니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HDM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과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억제되는 거예요. 암이 활개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DM 저해제가 들어가면요. 종양 억제 유전자가 회복되고요. 암이 치료되는 겁니다. 요 상황이에요.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이제 선제 분석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4번에서 원하는 거는 틀린 선지 고르는 겁니다. 자, 보시죠. 선지 1번. 자, HDM 저해제는 암줄기세포의 후성 유전적인 오류를 교정을 해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재가동시키는 방식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쵸? HDM 저해제는요. 종양 억제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여기 보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분화시키거나 세포 사멸 유도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1번 선지 설명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기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은 히스톤의 변형과 같은 후성 유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암줄기세포의 약물 배출 관련 유전자 발현이 변화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 자, 암줄기세포에 대한 설명이 우리 보기 박스 설명에 이 전반부에 나오잖아요. 이 암줄기세포 능력이 어떤 능력치가 있대. 자기 재생 능력이 있대. 봐봐 여기에 두 번째 줄에. 그리고 또 약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있대. 그쵸? 그게 이제 내성이다 그 말이죠. 안 들어. 즉 기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은 히스톤의 변형과 같은 후성 유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암줄기세포의 약물 배출 관련 유전자 발현이 변화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걸 우리는 내성이라고 하고요. 이 내성을 설명할 때 이제 그 변화는 사실 이 친구가 이 암줄기세포가 어떤 상황이야 지금 현재 자기 재생 능력도 탑재되어 있고 약물 배출 능력도 탑재하고 있죠. 그쵸? 그럼 2번 설명 무리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자, 이번에는 HDM 저해제. 자, HDM 저해제가 들어가면요.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일 건데, 자, 암줄기세포에 작용하는 현상은 히스톤의 메틸기를 제거하는 그쵸? 봐봐. HDM 자체가요. 메틸기를 떨어뜨리는 탈이야. HDM 자체가 메틸기를 떨어뜨리는 탈이에요. 그러면요. HDM을 저해하는 HDM 저해제는요. 메틸기를요.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상황 아닐까요? 그쵸? 맞아요. 메틸기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네. 메틸기를 제거가 아니고 유지하는 거죠. 결합 상태를 유지하는 반응을 촉진해서 억제되어 있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설명이 그래서 3번 선지가 틀렸죠. 메틸기를 제거가 아니라 유지한다. 결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제거라고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한쪽 대립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발생하고 나머지 한쪽에 히스톤 메티와 오류가 생기는 암줄기세포의 경우에는 HDM 저해제만으로는 DNA 염기 서열의 완전한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 왜요? 돌연 변이는 이러한 HDM 저해제를 투입해서 하는 후성 유전적인 그 방식으로 접근해서 안 되는 거야. 돌연 변이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지금 이 치료 과정에. 그래서 이 설명이 맞죠. 완전한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HDM 저해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모두 다 공격하는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그쵸? 후성 유전적인 오류를 선택적으로 교정해서 암줄기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따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봤던 3번 선지만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4번까지였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